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지난 두세 편의 영상에서 연인과 6년 동안 싸우지 않고 서운한 점을 전달하는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인상이라는 건 처음 만났을 때 그에 대한 눈빛, 말투, 차림새, 태도 등으로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제게 입력되는 것들에 대한 첫 데이터죠. 당연히 잠깐 만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추측해서 내린 정보다 보니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잠깐 입력된 그 단편만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추측하죠. 본인에게 쌓여있는 정보를 이용해서요. 하지만 아실 거예요. 첫인상과 반대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본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속도하는 금물이지만 첫인상이란 게 내가 그렇게 입력하고 싶어서 입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생존에서 있는 본능입니다. 위험한 건 빨리 피해야 하기 때문이죠. 각자 살면서 쌓아온 경험으로 본인만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첫인상으로 이 사람은 이럴 것 같다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럴 것 같다는 그렇네, 맞네를 거쳐 그럴 줄 알았어까지 가는데 정말 순식간이죠. 제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첫인상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편견은 쉽게 만들어진다 였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면서 더 넓게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인간관계가 넓어지면서 갈등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연인처럼 서로에게 깊게 파고들수록 학교나 회사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이라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서 대화로 이를 계속 확인해 가야 합니다. 머리를 연결해서 내 생각을 공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대화뿐이죠. 저는 사람들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첫 경험이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가 이후의 관계에도 영향을 생각보다 더 많이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첫 약속, 첫 회의, 첫 협업, 첫 갈등. 이 모습들이 상대에게 어떤 인식으로 남았는가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첫인상을 줬는가에 따라 사람들에게 쌓이는 정보가 달라지곤 했어요. 그리고 이게 자칫 데이터가 잘못 쌓이면 편견이 되어버리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특히 이건 바로잡을 기회가 별로 없을수록 더욱 그랬어요. 첫 만남부터 연속으로 늦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한두 번은 그렇겠거니 하는데 계속 늦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처음에야 그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반복된다면 이해해 주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인지되겠죠. 관계가 이어진다면 바로잡을 기회라도 있지만 만약 그대로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쭉 그런 사람으로 인지되어 버릴 겁니다. 연애를 하며 처음 서운한 점을 나누거나 첫 갈등을 겪는 게 상대에게 어떤 경험으로 기억에 남고 어떻게 쌓여가는가가 저는 우리 관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까먹고 집에 와서 아, 그 얘기를 할 걸이라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상대에게도 좀 불편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상황이 괴롭고 무서운 경험으로 남지 않길 바랬어요. 어린이 병원이 좀 더 알록달록하고 예쁜 스티커도 붙여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병원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글로 정리하고 담백하게 전달하는 게 저한테는 알록달록한 병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때?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거 생각보다 별일 아니지? 다투지 않고도 이런 대화가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나와 겪는 갈등은 무섭지 않은 것이 처음에 잘 만들어져야 이후로도 비슷한 대화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대에게 그렇네, 괜찮네, 라는 경험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경험은 강화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식을 바꾸기는 그 이상으로 힘이 든다 였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경험이 쌓이면 다시 하고 싶고 또 찾고 싶고 나쁜 기억으로 경험이 쌓이면 피하고 싶고 다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인간관계도 비슷하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구나, 편안하구나,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불편하네, 힘드네, 잘 안 맞네 하는 생각이 들면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한테는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이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점을 이야기할 때도 즐거웠던 데이트 중에 그냥 잠깐 끼워 넣는 정도로 한 것도 이런 일이 우리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랬기 때문이었어요. 경험은 강화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겪으며 그렇게 서로 무의식 속에서 차곡차곡 서로에 대한 데이터를 쌓게 됩니다. 그게 충분히 많은 정보로 쌓이면 빅데이터가 되는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 인식이란 건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 바로잡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잖아요. 이런 오해가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이야기를 나눌 때 도대체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을 아실 거예요. 첫인상이란 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 이유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만남에 연속으로 늦어버린 경우가 그런 예시죠. 분명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게 반복되면 모든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늦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인식을 바로 잡으려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또는 최소한 늦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늦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아, 처음에만 좀 그랬던 거구나 라고 인식을 바로잡게 되겠죠. 이 예시처럼 만약 상대가 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왜 그런 모습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처음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미 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쌓인 상태거나 현재 관계를 좀 바로잡고 싶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라 한다면 이런 것들일 거예요. 첫 번째는 평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것입니다. 회사 용어로는 싱크업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썼었었는데 말하자면 동기화라는 뜻이죠.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지 동일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맞추는 작업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가 오고 가야 맞는 건 지속하고 아닌 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게 서로 어긋나면요. 또는 그 싱크업을 해야 할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나중에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말 그대로 대형 사고가 나버려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른 채로 지내면 오해가 생기고 그렇다 보면 나중엔 터져버리죠. 저는 연애하는 중에도 이런 질문들을 자주 했었어요. 나는 널 진짜 많이 좋아해. 내 마음이 너한테도 그렇게 느껴져? 아까 그렇게 했던 건 어떤 생각에서 그랬던 거야? 나를 배려하느라 그랬던 거야? 아니면 너도 원했던 거야? 아니,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줘도 돼. 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게 같은지도 묻고 듣고 정정도 하는 대화가 저희한테는 좀 일상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오해할 게 잘 쌓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아, 진짜?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질문도 던져보세요.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이럴 것이다 라고 편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또는 그렇게 갖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을 부수고 인식을 재정비시키면 돼요. 반대의 경험을 주는 겁니다. 앞서 예시에서 약속이 자꾸 늦는 사람의 경우에는 늦지 않으면 되죠. 화를 내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화를 덜 내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지 않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하우에 대해서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요. 나는 당장 일이 터졌을 때는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더 세게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그 자리를 잠시 좀 피하자. 감정을 좀 정리할 시간을 갖고 조금만 뒤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말로 하면 자꾸 내가 할 말을 잊어버리니까 글로도 좀 적어보면서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상대에게도 나의 이런 평소와 다른 행동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줘야 돼요.
평소와 다른 시도에 상대방이 낯설어하고 경계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쌓여버린 데이터와 경험에서 오는 반응이니 한두 번 시도에 상처받고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겁먹고 하악질을 하는 새끼 고양이에게 믿음을 주고 싶을 때 우린 어떻게 하나요?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라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상대에게 맞는 방법의 신뢰를 줘야죠.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상태면 그 반대의 경험을 줘야 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쉬게도 해주고 추루도 줘보고 그러다 가끔 물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밀게 되면서 나는 안전해. 걱정하지 마. 널 해치지 않아가 고양이에게 와 닿아야 그제야 비로소 쓰다듬기를 허락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건 결국 행동에서 만들어집니다. 믿어달라는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딱 10번만이라도 믿을 만한 행동을 하면 그제야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잖아요. 아, 아는데, 근데 상대가 받아들여 줄지도 모르겠고, 언제, 어느 세월에 그렇게 다 해, 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비슷한 일로 상담을 해온다면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요. 감정이란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옆에서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노력이 상대에게 닿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노력을 해도 그 노력 여부를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나의 노력을 상대가 믿어줄 타이밍도 맞아야겠지만, 해보고 싶다면, 그럼에도 노력해보고 싶다면, 그렇게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는 상황이라면 해봐야죠. 저는 그럼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상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의지가 나의 노력보다 강해야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풀었다가 다시 채우면 됩니다. 도미노가 무너졌다면 무너진 곳만 조심조심 치우고 다시 쌓아가면 돼요. 시간과 인내가 많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인간관계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서로의 의지가 있으면 말이에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상대는 나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이래줬으면 좋겠어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만약 이 관계에서 개선되는 게 없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요. 저 역시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수년간 한 번도 싸우지 않은 연애를 했던 반면에 이전의 연애에서는 정말 미친 듯이 싸웠었어요. 저 역시 바뀌었고, 아, 이 사람은 정말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주변의 인물도 완전히 바뀐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크게 깨닫는 계기가 있으면 사람은 바뀌어요. 관계가 한쪽으로 크게 기운 상태라면, 그러니까 한쪽이 더 많이 노력하고 참았던 관계라면, 저는 상대가 지치고 상처받은 만큼은 나도 노력해야 비로소 제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둘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다만 저는 이런 경우 연애 관계에 갑과 을이 생기는 것 같은 상황을 매우 경계합니다. 관계라는 건 함께 쌓는 도미노 같은 거잖아요. 미안한 마음에 지금부터 내가 다 쌓겠다고 하면 언젠간 결국 나도 지쳐버립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인간관계, 마치 주도권이 있는 듯 관계에 우위가 있어서 눈치를 보고 따르거나 하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참았으니 이번엔 너가 참아보라거나 어디까지 참아주나 진짜로 바뀌었나 시험하듯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걸 참아달라고 하는 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노력한다는 게 모든 걸 참고 감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노력이 무엇을 위한 노력이고 상대의 요구가 무엇을 위한 요구인지 서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고 연애는 함께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애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애에 힘든 건 그런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마음이 아닌 경우요. 100명의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봐도 결국 판단과 선택, 행동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해요. 모르겠다면서 도망치는 나를 붙잡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솔직히 너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요.
그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더라도 그게 지금의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걸 따라줘야겠죠.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에는 본인이 본인을 챙겨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마다 그 정도의 판단력과 자기 방어는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대답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긴 하거든요. 연애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좀 그래요. 감정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해봐야 비로소 미련 없이 마음을 떨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되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거나 다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여러분의 연애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이 먼저죠. 그래야 행복한 연애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스스로한테 묻고 묻고 또 물어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당사자가 되어보고 상대의 입장도 되어보고 관찰자인 제3자도 되어보고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제 안에 완만히 자리 잡았었을 때 지금의 반려인을 만나서 싸우지 않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게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의 귀한 인연을 놓쳐버렸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다행인 건요, 결국 답은 본인 안에 있어요. 그걸 마주하는 방법을 모르고 두려우니 피하는 것 뿐입니다. 붙잡고 나는 네 편이야. 네 마음을 알아야 도와줄 수 있어. 솔직하게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려줘. 라고 말을 건네야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처음에는 어려워도 체득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됩니다. 지금 많은 관계들을 개선할 수 있을 뿐더러 아직 만나지 않은 미래의 중요한 상황들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처음부터 완성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에 있어요. 저 역시 앞으로도 여러 경험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겠죠. 그렇게 믿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